7월 6일 화요일 오늘도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은 또 코스피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도 신풍제약의 이슈에 비하면 선방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하루 걸로 하루 어제는 코스닥이 강했고 오늘은 또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좀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결국은 지금 시장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뚜렷한 악재가 없는 게 그냥 가장 큰 특징이다. 주가를 들어올릴 만한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주가를 떨어뜨릴 만한 그렇게 심각한 악재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시장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완만한 상승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3,300포인트 안착 시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1,050포인트 이제 안착 시도를 하다가 오늘 이제 신풍제약이 어저께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임상 이상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라는 보도 때문에 초반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좀 하락세로 좀 전환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흐름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 단기 고점 부근에서 일부 차익 매도를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일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 사실은 썩 만족스럽게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또 아니거든요. 업종별 순환매 종목 장세가 계속 좀 지속되고 있고 제가 이 종목 장세 얘기를 한 지가 벌써 2주가 넘게 지났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종목 장세다. 다만 방금 제가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평가해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지금 악재가 없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시장에 좀 충격을 줄 만한 악재, 예를 들면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 혹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경제 봉쇄를 한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호시탐탐 차익 실현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종목 장세인 이유도 있지만 시장에 뭔가 좀 악재가 대두됐을 때 단기 차익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하는 게 정말 좀 더 신중하게 종목들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이번 주는 그게 가장 좀 포인트가 아닐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 속에서 그래도 지수는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또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업종별로 제가 좀 대표적으로 지금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반도체 업종 다들 삼성전자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이 많은데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GST 같이 이렇게 반도체 이제 칠러 스크러버 만드는 이런 기업들은 거의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리노공업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죠. 오늘 19만 원도 이제 뚫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쪽에는 또 신흥 SEC라는 종목이 오늘 장 초반에 9% 넘게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넘어가고 있고 대형주들 중에서도 유가 상승 기대감 때문에 S오일이 또 52주 신고가를 넘어섰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이제 52주 신고가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장과 함께 업종 대표주들 그리고 뭔가 강한 모멘텀들이 좀 부각되는 종목들은 업종 전체적인 분위기와 상관없이 말 그대로 이제 개별 종목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많이 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골라내셔야 된다는 거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선정을 하는 게 정말 좀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렸잖아요.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을 무조건 매도하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되고 많이 빠져있는 종목, 낙폭가대 종목이라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만한 주가를 들어 올려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매수를 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선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모멘텀이 중요한 종목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과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영민 DJ가 지금까지 편입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서린바이오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어제 급등한 이후에 오늘도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떨까요? 어제도 제가 이슈 분석을 해드릴 때 이 서린바이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비중을 한 50% 들고 계신 분이 종목 상담 요청을 하셔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조금 가벼운 종목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그냥
화이자랑 모더나 이 백신 CMO 또 10억 도즈 분량 국내에서 또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서린바이오가 뭐 한미사이언스라든지 한미약품, 녹십자 이런 종목들보다도 가장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어제 오후장에 25%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뭐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28,000원은 훌쩍 뛰어넘었고요. 어저께 고점 대비하면은 30%가 넘게 지금 수익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요 종목을 지난주 우리 영민한 프로 시간에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딱 이틀 만에 지금 30%가 넘는 상당히 좀 큰 수익이 났다. 그만큼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제가 지난주에 딱 한마디로 표현해드렸었잖아요. 작은 호재에도 상당히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다. 이게 뭐 계약이 성사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로이터 통신에서 한미약품 얘기 슬쩍 하나 나오니까 그냥 주가들이 다들 그냥 급등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화끈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오른 종목만 이제 얘기할 게 아니고 어저께 제가 후속주로 아미코젠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한 2, 3%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신풍제약 악재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아미코젠도 2, 3%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물론 이제 주가가 바로 뻗어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이제 한번 눌렀다가 5일선 이격 조정 만들고 눌림 묶음을 만들고 난 이후에 올라가면 매물 소화 과정을 잘 거쳤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또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오늘 정도의 이제 조정이라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미코젠도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자. 뭐 CMO 관련된 원료 기업이기도 하고 제가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얘기를 해드리면서 아미코젠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이죠.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린바이오 이틀 만에 고점 대비해서 3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어제 제시해 주셨던 후속주 아미코젠 역시 국산화 배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 볼 종목은 테스를 가지고 왔는데 앞서 오프닝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쪽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코엑스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이제 간담회가 있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 국산화를 추진하는 소부장 기업들을 열심히 지원하겠다, 밀어주겠다라는 걸 이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을 좀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이 조금 뜨뜻미지근해요. 뭐 원래 제약바이오 업종이 움직일 때는 다른 업종 쪽으로 수급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강할 때는 다른 종목들은 좀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조금 쉬면서 단기 매물들을 이제 소화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 보니까 소부장 종목들이 조금씩은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ST라든지 리논공업 같은 종목들이 막 신고가를 치고 있고 소재 종목 중에서는 뭐 SK 머티리얼즈 그리고 에로티 베큐um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 나름대로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후공정 종목들 중에서 네페스라든지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테스나 뭐 DB 하이텍 파운드리 관련된 수혜주죠.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웬만큼씩 상승이 좀 들어왔는데 정말 좀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좀 답답하게 느끼시는 종목들이 여러분들 원익 IPS 같은 이런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유진테크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테스 같은 이런 종목들 요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반도체 전공정 장비 기업들이거든요. 2분기 때 분명히 요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좀 괜찮을 텐데 주가는 좀 못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이 전공정 장비 쪽에 대한 투자가 하반기 때 어느 정도 이제 규모로 투자가 좀 진행될지 불확실성들이 조금 대두가 되기 시작했고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이제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비중이 큰 전공정 장비 종목들이 지금 가장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내일이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 날이에요. 삼성전자 뭐 10조에서 11조 원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실적을 잘 내놓는다라고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삼성전자 실적이 만약에 좋았다면 소부장 종목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살아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분명히 그게 모멘텀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부진한 전공정 장비 기업들 테스라든지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도 실적 발표를 이제 감안을 해서 어닝 시즌이 이제 도래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좋은 실적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장비 기업들 중에서도 분명히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신고가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공정 제조 장비 쪽은 좀 부진한 흐름입니다. 다만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테스 역시 관심을 가져보자 목표가를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연민 매니저 종목 리뷰 잘 들어봤고요. 오늘도 시청자 문자 상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아나패스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7,5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시는데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보내주셨어요. 비중이 좀 작으시다면 제가 그냥 과감하게 손절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27,0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도 지금 20%나 들고 계시기 때문에 차마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손절하시라는 말씀을 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절반 정도는 24,000원 정도까지 살짝 반등이 조금 들어오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아나패스도 주가의 흐름을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좀 소외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거래량도 완전히 지금 죽어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반등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다 손절 매도는 못 하시겠지만 24,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셔가지고 그 현금을 활용해가지고 좀 다른 종목들 쪽에서 손실을 좀 만회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나패스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절반 정도는 24,000원 부근에서 비중 조절 후에 종목 교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케미칼을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49,680원에 비중 34%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전망이 궁금하신가 봐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좀 단기와 중장기를 좀 나눠서 네. 진단을 좀 해드릴게요. 비중을 좀 많이 들고 계신 걸 보면 아무래도 중장기 관점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양극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케미칼뿐만 아니라 뭐 LNF,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코스모 신소재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 중에서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신고가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LNF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기업들보다 기업 내용이 나빠서 지금 못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기간 조정을 조금 길게 거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 관점으로는 포스코 케미칼 저는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반기까지 좀 감안을 했을 때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진단해드렸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포스코 케미칼도 거의 지금 2달이 넘게 지금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꼼짝을 안 하고 있잖아요.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 좀 단기 관점에서는 딱 매수하신 가격 근처니까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2차 전지 쪽에서도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흥 SEC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치고 있고요. 하나기술 같은 종목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지금 7만 원대를 지금 강하게 좀 뚫어내면서 하나기술도 지금 차트 모양이 상당히 좀 이쁘게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섹터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좀 다양하게 좀 보시려고 하면 포스코케미칼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가지시면은 조금 더 시간이 좀 덜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를 해드리면 단기 관점으로는 비중 축소해서 일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조금 더 강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고 뭐 중장기 관점이라면 17에서 18만 원까지 하반기까지 그냥 꾸준하게 보유를 하는 의견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남겨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종목 교체 의견 남겨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18만 원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영윤한 DJ의 원샷 원킬 종목 바로 들어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요. 4150원에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첫 번째 종목은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인데요. 신풍제약 때문에 오늘 괜히 오스코텍도 저는 같이 주가가 조금 많이 하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신풍제약은 임상 이상의 유효성을 실패를 했고 오스코텍은 오히려 지금 긍정적인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신풍제약 악재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매도 물량들이 조금 나왔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오스코텍도 35,000원, 34,000원까지 주가가 빠졌었다가 최근에 이제 어제까지 42,500원까지 가격 반등이 좀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풍제약 악재도 나왔겠다. 바닥에서 매수한 물량들이 이제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조정이 좀 깊게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스코텍은 투자 포인트를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한마디로 레이저 티닙. 요 레이저 티닙이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글로벌 이제 신약 중에서는 타그리소라고 하는 신약과 계속 비교가 되고 있는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7월 달부터 이미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가지고요.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해외에서는 지금 병용 투여에 대한 결과를 지난 6월 초에 있었던 ASCO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병용 투여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하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고 하반기 때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는 매출도 이제 계속해서 좀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임상의 단계가
수혜주가 진척되기 시작한다면 바로 이 오스코텍이 기술 이전을 시켜준 유한양행으로부터 마일스톤이 계속 유입이 될 거거든요. 실적까지도 이제 개선되는 걸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기도 하고 요 레이저 티닙을 미국 FDA의 혁신 치료 의약품으로 이제 신청을 좀 해놨거든요.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코미팜이라는 기업이 코미녹스라고 하는 이 신약이 미국에서 희귀질환 의약품 지정됐다는 얘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어요. 작은 재료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미국 FDA의 혁신 치료 의약품으로 지정된다면 이것도 상당히 좀 강한 호재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뭐 잘 올라오다가 단기적으로 좀 눌림목을 만드는 거니까 오늘 뭐 부담 없는 자리에서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1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6,000원 정도, 직전 고점보다 조금 위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36,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오스코텍 목표가를 46,000원 그리고 손절가를 3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34,000원에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메타버스 얘기를 정말 좀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이 메타버스가 미래 이제 4차 산업을 또 주도하는 새로운 이제 신성장 산업이기도 하고, 국내는 이제 대권 주자들이 본격적인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이게 정책 수혜주로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좀 됐었죠. 바이브 컴퍼니는 거의 이제 메타버스하고 개념이 거의 비슷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 오늘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현실 세계에 있는 걸 디지털화 시켜서 가상의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임상 실험도 하고 안전에 대한 테스트도 하고 상품 테스트도 하고, 또는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를 가지고 또 플랫폼 사업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바이브 컴퍼니는 전신이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 다음이 카카오에 합병이 됐잖아요. 그 전에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사내 이제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이제 창립을 한 회사고, 다음 소프트로 이제 설립이 됐었다가 작년 8월 달에 이제 사명이 바이브 컴퍼니로 이제 개명이 좀 됐고, 작년 10월 달에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라든지 이제 빅데이터 기반 4차 산업의 이제 핵심적인 플랫폼들을 다양한 이제 사업 등을 구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디지털 트윈 시장이 이제 본격화됐을 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알체라라는 기업은 이미 메타버스 관련된 수혜주로 많이 좀 알려져 있죠. 알체라는 네이버가 이제 투자했다는 얘기 때문에 좀 많이 유명해진 기업이고, 오히려 이제 바이브 컴퍼니는 카카오가 투자를 해가지고 카카오가 지금 2대 주주로 올라와 있거든요. 카카오가 지분이 이제 9% 조금 넘게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를 보면은 전고점 오늘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34,000원 현재가로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고, 1차 목표 가격은 4만 원, 손절 가격은 3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바이브 컴퍼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또 무료 방송도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도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거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짚어드렸던 종목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흐름이 지금 상당히 좋아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포함해서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개별 종목 장세가 과연 어디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런지 그런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